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2-3-2 합성함수의 미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비염에 걸려서 자꾸 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몫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이렇게 미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미분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도 그런 단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식의 구조에 따른 미분법을 공부하게 되는 단원이 되고요. 이걸 쭉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실은 제가 이 강의들을 진행을 할 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 단원에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 안에 이렇게 gx라는 함수가 들어있을 때 이것에 대한 미분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제 f'(gx) 곱하기 그 덩어리의 미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더하기 3x 이런 식의 미분을 물어봤을 때 우리 얘의 미분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자, 일단 이 덩어리로 본 미분, 그러니까 자, 2의 k승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도 이걸 덩어리로 보고 미분을 하면 2의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 그 덩어리를 미분하면 이렇게 2x 더하기 3이 되죠. 그걸 곱해주는 것이 이 식 전체의 미분의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본 미분, 우리가 흔히 겉미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본 그 덩어리의 미분, 속미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겉미분과 속미분의 곱으로 합성함수의 미분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합성함수 미분의 단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때와는 다른 증명을, 즉 책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dx분의 dy 이런 표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d 네모분의 d 세모 이런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의 의미. 자, 첫 번째는 자, 여기 이제 d 네모라고 할 때는 이 d 네모는 요거부터 볼게요. d 네모는 그 네모의 증가량을 따집니다. 네모의 증가량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d 네모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세모의 증가량이니까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세모는 f 네모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한 이제 얘의 변화율,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f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증가량이라면 네모 증가량분의 세모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모라는 식에서의 이 네모 기준으로 한 기울기를 의미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y는 fx에서 똑같은 일들을 보았었죠. 이때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이제 이 이 곡선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느냐면 이 d라는 건 이 증가량을 의미하는데 그 증가량을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이 증가량을 극한을 이용해서 0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네모의 증가량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극한으로 0에 가깝게 보낸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증가량인데 그 증가량을 0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뭐가 되느냐?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어떠한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겠죠. 증가량분의 증가량, 기울기인데 그 증가량을 0으로 보낸다? 그럼 얘는 순간적인 기울기, 즉 접선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접선 기울기.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미분값이라고 부르죠. 얘가 이제 뭘 의미하느냐? x 증가량, y 증가량인데 그때 그 x 증가량을 극한을 이용해서 0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y를 x로 미분을 한 값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문자 자체로 놓고 보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미분을 한 어떠한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이제 이게 y를 x로 미분한 결과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는 세모를 네모로 저는 괜찮습니다. 자, 세모를 네모로 미분한 값을 이게 그래서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량분의 증가량인데 증가량을 극한을 이용해서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 얘의 순간 변화율. 근데 이거 이제 식으로 놓고 보았으니까 세모를 네모로 미분한 결과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모를 네모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결과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자, 얘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제가 요 gx라는 걸 말이죠. t라는 문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얘는 f 하고 이제 t의 프라임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본 미분이잖아요. 덩어리로 본 미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만큼을 y로 보고 있는 거죠. 이만큼 y로 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를 기준으로 한 y의 변화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dx분의 dy y를 x로 미분한 결과가 궁금한 거죠. 이거 이제 y로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때 이 알맹이를 t라고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서 이제 f를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y라고 하는 대상을 t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얘가 이렇게. 얘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t잖아요. t를 이제 x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dt를 dx로 나눈. 자, 이거는 전체 y라는 결과를 t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 겁니다. 얘는 그 t라는 결과를, t라는 그 값을 x를 기준으로 미분한 걸 의미합니다. 그 둘을 곱해보도록 하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dt가 사라지고 dx분의 dy, 즉 y를 x로 미분한 그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분 증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합성함수의 미분, 하나의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덩어리로 보고 나서 그 덩어리를 하나의 문자처럼 미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본 덩어리를 미분한 값을 곱하는 식으로 합성함수의 미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증가량인데 이게 이제 그 증가량을 극한을 이용해서 0으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y를 t로 미분한 거, 이건 t를 x로 미분한 거,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바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울게요.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2x-3의 5승을 미분해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런 거듭제곱의 미분은 문과 수학을 할 때 수투에서도 배운 적이 있기는 해요. 실은 그게 합성함수의 미분 방법이었던 겁니다. 전개를 다 해서 미분을 하려면 좀 복잡하고요. 이때 우리가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미분이 간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을 미분을 하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합니다. 그러면 덩어리의 5제곱이니까 건미분의 결과는 앞으로 내려오고 이 덩어리의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뭘 하게 되는 걸까요? 이 덩어리의 미분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미분하시면 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건미분하고요. 그 다음엔 속미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사실 어디까지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령 같은 거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보시면 y는 여기도 y는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네. 죄송.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3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볼게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지 미분이 가능하겠군요. 덩어리를 보면 자, y'은요. 자, 3 앞으로 내려오고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에 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3 내려오고 지수가 하나 줄겠죠. 곱하기 이제 요 알맹이의 미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때에는 몫의 미분법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합성함수 미분인데 그 부분의 미분에 있어서는 몫의 미분법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몫의 미분법, 그럼 이제 분모는 제곱을 하죠. x제곱 더하기 1에 제곱을 하고 여기는 분자는 이제 둘의 곱의 미분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분자만 미분하면요. x제곱 플러스 1 빼기 분자는 두고 분모만 미분하면요. 2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y'은요. 3 곱하기 자, 분모를 보실까요? 분모를 보시면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여기도 이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계산하시면 여기는 3x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여기는 이제 x제곱이 있는데 여기 빼기 2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전개를 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이제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거론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구조의 미분들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y는 코탄젠트하고 이 중심각의 탄젠트 x가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도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도 이제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식이 들어가게 되어버리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본 미분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의 미분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y'은요. 자, 여러분 이걸 덩어리로 본 미분을 했을 때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잘 외우셨나요? 코탄 미마 코섹체. 그러니까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으니까 자,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하고 이 각을 그대로 탄젠트 x를 쓰시고 곱하기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본 그 덩어리의 미분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탄젠트 x의 미분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탄미색제 해서 여기는 시컨트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심각이 x겠죠. 얘를 미분한 거니까. 처음에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하니까 중심각도 그대로 탄젠트 x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건미분, 이만큼이 속미분을 의미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헷갈린다라면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좀 이어서 나가보죠, 뭐. 5번에 이제 첫 번째 거는 됐고요. 두 번째 거부터 좀 볼까요? y는 2의 sin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요. y는 a의 x, 이걸 이제 x승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ax는 그대로 있고 여기 이제 ln a를 곱하는 계산을 해줬었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면 2하고 이제 거듭제곱 그대로 sin x 쓰고 곱하기 ln 2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본 그 덩어리의 미분을 곱해줘야 되겠죠.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3이 코. 해서 여기는 코사인 x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겉미분, 이게 속미분이 되겠습니다. 따로도 계산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들 여기 익숙하게끔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이번엔 y는 2의 5x제곱 곱하기 탄젠트 x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가장 큰 구조로는 곱의 미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 곱의 미분에서의 미분을 진행할 때 이런 미분, 즉 합성함수의 미분도 그 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y 프라임 곱의 미분이니까 얘 미분하고 쓰고 더하기 얘는 두고 얘만 미분하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미분할 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죠. 그러면 겉미분은 이제 그대로 써주시고 곱하기 속미분은 5x제곱에 미분한 걸 써야 되겠죠. 10x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제 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얘를 미분한 거고요. 더하기 얘는 두고 왼쪽에 2의 5x제곱은 두고요. 곱하기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는 거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컨트 제곱 x가 된 겁니다. 얘를 미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만큼이 겉미분, 이게 속미분 되어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얘만 미분한 거 쓰고 더하기 얘만 미분한 거 쓴 겁니다. 굳이 보자라면 이제 여기서 뭐 2의 5x제곱을 공통으로 묶을 수 있고요. 여기는 10x 곱하기 탄젠트 x가 있고요. 여기는 더하기 시컨트 제곱 x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거기 네 번째 겁니다. 칠판 조금만 지울게요. 제가 알러지 때문에 여기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기침이 자꾸 나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거든요. 기침이 그나마 좀 잦아들기는 했는데 너무 졸렵네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자, 얘는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y 프라임은 이걸 덩어리를 보면 2 내려오고요. 자, 2의 x 이를 덩어리에 1승. 자, 이제 곱하기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요 알맹이의 미분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2의 x승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이고요. 얘를 잘 봐야 되겠네요. 얘를 미분할 때 이제 그 속에 합성함수 미분이 또 한 번 더 들어가네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덩어리로 본 미분은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요 알맹이의 미분 해줘야죠. 그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부호가 그냥 마이너스로 바뀌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미분, 이건 합성함수 미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덩어리로 보고 그대로 쓰고 요 알맹이 미분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대로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지금 여기도 지수가 1이잖아요. y 프라임. 그러면 이 둘은 곱하기 계산할 수 있죠. 또 이제 그게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2의 x승의 제곱은 이제 2의 2x승. 얘는 이제 빼기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미분이 정리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런 연습들 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칠판을 좀 지울게요. 합성함수 미분은 사실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식들의 문제를 풀게 된 거 말고는 지금 새로 한 거는 뭐 없죠. 이때 뭐가 있느냐. 여기 필수예제 6번이 딱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한데, 6번 문제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필수예제 6번입니다. 죄송해요. 뭘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보시면, y는 부터 써야죠. y는 ln 절대값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이 식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니까 얘는 이제 로그의 진수인 상태에서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럼 이제 얘가 0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해보면 얘를 보시면 첫 번째 y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사실은 나눠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가 0보다 클 때 얘는 이제 y는 ln하고 이제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만족하는 x 범위도 뭐 0과 5의 뭐 사이 값이냐 바깥 값이냐 이렇게 나오게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얘가 양수일 때라고 조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y'은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을 해야죠. 그럼 자, lnx의 미분은 x분의 1이니까 얘의 미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분의 1 이게 겉미분이고요. 곱하기 속미분을 하면요. 그럼 여기는 얘의 미분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두 번째는 얘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도 이제 이건 로그로는 존재할 수 있죠. 절대값을 씌워 놓았으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은 y는 하고 식은 ln 해놓고 이게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사라질 때 부호가 바뀌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빼기 5x가 됐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이때 미분을 볼까요? y 프라임은 자, 이거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하면 x제곱 빼기 5x 분의 1 곱하기 알맹이의 미분 2x 빼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빼기 5x 분의 2x 빼기 5가 된다는 얘기죠. 이 둘이 어때요? 잘 보시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의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그래도 같은 식이죠. 얘는 그러면 x제곱 빼기 5x 되고요. 이건 2x 빼기 5가 돼요. 어때요? 둘이 같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 하면 ln하고 여기 이제 절대값 fx가 있으면 이거는 얘의 미분은 그냥 ln fx의 미분과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절대값을 씌워놓고 계산했는데 이 알맹이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서 미분을 해봤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분한 결과와 같을 것이다 이거죠. 뭐 이제 저는 이제 얘 기준으로 본 거죠. 절대값이 그냥 사라졌다. 같아요. 둘 다. 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하고 곱하기 알맹이 미분. fx분의 f'x가 이 미분의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옆에 그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이제 제가 좀 지나갈게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분법을 또 하나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로그 미분법입니다. 로그 미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ln하고 이제 여기 절대값 fx 너무 글씨 날렸었나? 좀 정성 들여서 한번 써볼까요? 네. ln 절대값 fx 똑같은 것 같은데 얘의 미분은 그냥 ln fx의 미분과 같고 그 결과는 fx분의 f'x가 되더라.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했는데요. 자, 이런 걸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y는 fx라는 어떤 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fx가 미분이 잘 안 되는 식인 거야. 우리는 이미
뭐 목세 미분법이나 합성함수 미분법 같은 것들을 배워서 미분을 엄청 잘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미분이 좀 어려운 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자라면 y는 x의 x승.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뭘 하나의 덩어리로 보건 뭘 하건 간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양변에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x승 절대값. 당연히 양변은 같겠죠. 그리고 느닷없지만 얘네들을 이제 자연로그의 진수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진수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양변이 같겠죠. 이때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y' 궁금한 거잖아요. 미분을 해보면, 이때 얘는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절대값은 미분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로그 미분, 그러니까 ln f 절대값 x, ln 절대값 fx의 미분은 그냥 ln fx의 미분이랑 똑같더라고요. 얘는 뭐가 되느냐? 이건 이제 y가 x로 만들어진 어떤 덩어리죠.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y분의 1이 겉미분 곱하기 요 알맹이 미분 y' 될 겁니다. 여기는요. 이게 이제 보시면 ln x의 x승이 된다는, x의 x승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요 x는 밖에 지수로 나가게 되죠. 그럼 x 곱하기 ln x니까 우리가 이거는 미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곱의 미분이네요. 그럼 저 왼쪽만 미분하면 ln x 더하기 x는 두고 오른쪽만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ln x 더하기 1 됐겠네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죠? y'이라고 말씀드렸죠. y'은요? 양변에 y를 곱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y 곱하기 얘네들 ln x 더하기 1입니다. 근데 y가 뭐였죠? x의 x승이었죠. 그 y'은 x의 x승 곱하기 ln x 더하기 1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요 x가 밖으로 이렇게 상수처럼 곱해져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로그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양변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하는 거죠. ln fx의 절대값.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하면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은 여기는 이제 fx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은요? y 곱하기 fx분의 f'x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얘기했더니 y가 이제 x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y가 x로 표현된 fx를 넣으면 y'이다 이렇게 fx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 미분을 한다. 근데 이 미분을 할 때 절대값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 얘기는 아까 나눠보게 된 거고요. 이런 걸 로그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는 것을 로그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로그 미분법은 주로 언제 사용하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이런 로그 미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좀 지워놓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이제 로그 미분법입니다. 로그 미분법.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로그 미분법. 제가 이렇게 식을 쓰긴 했지만 이 식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외운 상태로 그대로 적용해서 넣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기억해 놓고 그때마다 그 식을 그냥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방법은요,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한다. 세밀하게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자연로그를 취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값을 씌우나 씌우지 않느냐 차이는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y는 fx가 있을 때 사실 이제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ln y는 ln fx라고 놓고 양변에 각각 미분해가지고 y 프라임 구하면 된다. 이게 로그 미분법이라는 겁니다. 밑과 지수 모두 x가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혹은 식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거듭 제곱들이 막 복잡한 식들이 있어. 이때도 로그 미분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에는 이런 거듭 제곱 같은 것들은 로그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냥 앞으로 나가게 되는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밑과 지수 모두에 x가 있는 경우에 로그 미분법을 사용을 하시고 또는 거듭 제곱이 복잡한 식, 거듭 제곱이 복잡한 그러한 식의 미분에도 로그 미분법이 이용되게 됩니다. 자,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필수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7번 보시면 첫 번째 y는 x의 sin x승.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몫의 미분법이나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진행을 하는 자연 로그를 씌워서 진행을 하는 로그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보게 될 겁니다.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여기서는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무조건 양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자연 로그의 진수로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애초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여기서는 없습니다. 애초에 양수니까요. 자, 이제 여기 지수에 있는 sin x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ln y는 sin x 곱하기 ln x다. 이제 여기서 양변을 우리가 미분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미분하면 자, 이걸 y는 사실 x로 표현된 덩어리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건미분 y분의 1 곱하기 속미분은요 y 프라임이 되겠죠. 우린 이 y 프라임이 궁금한 거죠. 자, 얘를 미분할 때는요, 자, 왼쪽 것만 미분하면 코사인 x 곱미분이죠. 곱하기 ln x 더하기 sin x는 그대로 있고요. ln x 미분하면 x분의 1 되어 있겠죠. 이때 이제 y 프라임은요, 양변에 y를 곱하면 되겠네요. y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sin x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요거 x분의 1은 여기 각이랑은 상관없는 식인 거죠. 둘 곱해서 약분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제 쓰시면 안 되겠고, y가 뭔지 알잖아요. y가 x 곱하기 sin x입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sin x 곱하기 이제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sin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미분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도 x,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로그 미분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y는 이렇게 x 더하기 1의 제곱분에 x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의 4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이.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곱하고 뭐 얘만 미분하고 더하기 뭐 빼기 뭐 얘만 미분한 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거듭 제곱이 너무 많고 이제 불편하다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로그 미분법으로도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쭉 진행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그나마 로그 미분법이 간단해 보일 겁니다. 자, 이 경우 이제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x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의 4제곱. 절대값끼리 같겠죠. 그럼 여기 이제 ln 자연역으로 씌워도 양변이 서로 같겠죠. 그리고 양변을 미분을 해도 서로 같을 거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미분을 할 때 이 절대값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미분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y 프라임은 이거 보시면 여기도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여기 하기 전에 정리를 미비들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이 이제 절대값을 무시하고 보면 ln하고 이제 이 곱은 이제 더하기로 분리가 되고 나누기는 이제 빼기로 분리가 되죠. 얘는 이제 ln x 더하기의 세제곱. 근데 그때 세제곱에서의 3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x 더하기. 둘의 곱은 이제 더하기, 4제곱은 밖으로 나오겠죠. 4 곱하기 ln x 더하기 3. 빼기 얘는 이제 2 곱하기 ln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양변에 서로 미분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미분의 결과는 같으니까 절대값 무시하고 계산했습니다.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하면은 y는 x로 표현되어 있는 덩어리죠. 그래서 자,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은 얘를 이제 미분해야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x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그 덩어리의 미분 해봤자 1이죠. 곱하기 1 무시할 수 있고요. 여기 3만 앞으로 오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하면 x 더하기 3분의 1 근데 이 알맹이 미분이 1이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곱하기 1은 4가 이렇게 남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있고 x 더하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라면 x 더하기 1분의 1이 건미분, 속미분 또 1이죠. 곱하기 1 무시할 수 있겠죠. 2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 프라임은 양변에 y 곱하면 y가 뭐였죠? 이거였어요. 얘네였어요.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지게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 더하기 1의 제곱 x 더하기 2의 세제곱 x 더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얘네들인 거죠. 얘네는 얘네들대로 좀 통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부터 써볼게요. x 더하기 1 곱하기 그냥 숫자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x 더하기 3이 이제 분자가 됐겠고요. 얘는 이제 분모 분자에 얘네 둘의 곱이 곱해졌겠죠. 3 곱하기 x 더하기 3 x 더하기 1 됐겠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 이제 더하기 4 곱하기 얘네 둘의 곱이 곱해졌겠죠. x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이제 얘의 분모 분자에는 둘의 곱이 곱해졌겠죠. 그러니까 x 더하기 2 칸이 좀 좁네요. x 더하기 3 이렇게 말이죠. 어이구야 복잡하다. y 프라임은요 쭉 계산하면 여기서 이때 x 더하기 하나 약분됩니다. 여기 이제 제곱이 됐겠죠. 여기 이제 x 더하기 3도 약분됩니다. 여기 그럼 이제 세제곱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 분모는 x 더하기 1의 제곱 탄도 곱하니까 분모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x 더하기 2의 제곱 x 더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얘네들인 거죠. 뭐 이거 이제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뭐가 되느냐?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그게 이제 여기에 5x 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5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소 복잡하지만 이렇게 거듭제곱이 복잡하게 있는 식을 미분할 때에도 로그 미분법이 유용하다 이겁니다. 양변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자연 로그의 진수로 만들어 버린 후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게 된다. 그게 로그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선 복잡해 보이지만 로그의 진수로 올라가면 얘네들은 간단한 식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걸 이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 이 로그 미분법에 의해 나타내게 된 이 식에서 x가 특정 숫자일 때의 미분계수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이건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x가 특정 숫자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한다면 x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 기다란 식을 굳이 전개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로그 미분법, 밑과 지수 모두의 x가 있는 경우, 아니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듭 제곱이 복잡하게 있는 그러한 식의 미분을 계산하실 때에는 이렇게 로그 미분법을 적용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칠판을 지우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약간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x의 마이너스 3승을 미분해라. 이거 이제 우리가 마치 이게 자연수일 때에 미분을 하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지수에서 하나 줄이니까 빼기 4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x의 n승을 미분을 할 때 그게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해서 요 n자리의 숫자가 정수까지 확대되었음을 얘기하는 지점이 있었죠. 목세 미분법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로그 미분법을 적용을 하면은 요 n의 범위가 실수 전체로 넓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x의 이제 n승. 일단 이제 유리수의 확정을 좀 볼까요? 만약에 n이라는 수가 k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유리수가 될 경우에 이럴 때 자 이제 x의 n승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n승의 미분 얘는 x의 k분의 1승의 미분이 되겠죠. 참고로 이제 k는 정수인 겁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y는 x의 k분의 1승 놓고 로그 미분법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ln y 절대값은 이제 무시하고 볼게요. k분의 1 곱하기 ln x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y분의 1 곱하기 y 프라임은 얘 이제 그 k분의 1이라는 거는 그냥 상수에 불과하니까 두고요. 얘 미분하면 이제 x분의 1 돼 있는 거죠. 그러면 y 프라임은 y 곱하기 k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좀 볼까요? 자, y 프라임은 y가 뭐였더라? 네, x의 k분의 1승이었습니다. 곱하기 k분의 1이 있고요. 이 x분의 1승은 x분의 1은 우리가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y 프라임은요? 자, k분의 1이라는 상수가 있고요. x의 지수는 k분의 1에서 1을 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y 프라임은 k분의 1이 아까 뭐였죠? n이었죠. n 곱하기 x의 n-1승. 이 n 자리가 분수가 나올 때도 결국 이제 y가 x의 n승이었던 거잖아요. 얘를 미분했더니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실수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 n이라는 게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될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보시면 y는 x의 루트 2승 곱하기 ln x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실수는 왜 뭐 어떻게 달라져요? 라고 할 때 그냥 n이 실수라고 놓고 이걸 진행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을 해라. y 프라임은 루트 2승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게 루트 2건 루트 3이건 간에 이 미분법은 이제 n이 실수일 때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처럼 미분하면 됩니다. 자,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곰의 미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얘의 미분은 루트 2가 이제 얘만 미분해야죠. 루트 2 앞으로 내려오고 x의 루트 2 빼기 1승 되고요. ln x 더하기 왼쪽은 그대로 두고 x의 루트 2승 곱하기 얘만 미분하면 x분의 1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또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만큼도 x의 루트 2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둘에서 겹치는 부분 y'은 x의 루트 2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여기 루트 2 ln x 여긴 더하기 1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미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거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시면 y는 세제곱근 1 빼기 탄젠트 x가 있습니다. 자, 얘도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1 빼기 탄젠트 x의 3분의 1승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얘의 이제 미분은요.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계산하는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지수의 3분의 1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 미분법에서의 n들은 실수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은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한다. 앞으로 3분의 1 내려오고 곱하기 1 빼기 탄젠트 x에 여기서 이제 지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았으니 요 덩어리의 미분을 곱해줘야 되겠죠. 1은 사라지겠죠.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탄젠트의 미분은 시컨트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미분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전에 배웠던 거긴 하지만 에다가 로그 미분법을 추가로 배우시게 된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로그 미분법은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을 때 혹은 거듭 제곱이 복잡하게 있는 식의 미분할 때에는 로그 미분법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 그리고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xn승에 대한 미분이 n 곱하기 xn-1승이다. 저때 n이 실수로까지 확장이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y는 분모가 세제곱근 되게 좋아하네. 2x-1 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자, 분모가 2x-1의 3분의 1승입니다. 그거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얘 분의 1이니까 역수가 되어서 2x 빼기 1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은 매우 복잡해 보였는데 정리해놓고 보니 미분을 하기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식이 되었군요. 자, 미분을 해보면 y'은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을 해야죠. 지수의 분수나 무리수 같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 내려오고요. 그리고 2x 빼기 1 하고 여기에 지수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되었겠죠. 이제 미분이고요. 곱하기 속미분을 하면요.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2가 되겠습니다. 굳이 정리한다면 y'은 2만 여기에 있는 상수와 계산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x 빼기 1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이것도 이제 거듭 제곱근을 이용한 표현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대로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여긴 또 이제 바꿔놨네요. 바꿔놨네. 바꾸게 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요. 여기서 좀 볼까요?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자, 마이너스 3분의 4는 1 더하기 3분의 1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1 더하기 3분의 1. 그럼 저기 마이너스 3분의 2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1은 2x 빼기 1입니다. 3분의 1승은 세제곱근 2x 빼기 1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승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얘만 계산했습니다. 2x 빼기 1의 1승 더하기 3분의 1승 곱하기 세제곱근 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얘의 역수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x 빼기 1 곱하기 세제곱근 2x 빼기 1 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계산이 복잡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들을 내가 적용을 시켜서 이 복잡한 문제들의 미분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길긴 하지만 여러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꼭 연습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